내가 원래 돈 관리 잘 못해.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라. 우리 와이프도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데 나에 비하면 나는 충동 구매로 막 차를 산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는 충동 구매로 강남역 지하상을 가는데 나는 충동 구매로 차를 사고 막 해외여행 막 결제하고. 그럼 나중에 후회 같은 거 안 하세요? 네? 후회 같은 거 안 하세요? 후회는 안 하지. 충동 구매로 십몇 년 전에 산 차를 아직 끌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수리비가 꼭 매년 200만 원씩 나오는 똥차가 됐지. 건반 번지를 딱 좋은 건 하거든요. 기름을 쭉 먹는다. 십몇 년 전에 선생님 후배가 비수입차 딜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새끼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간사를. 근데 그거 아직도 타고 다녀. 한 12년째. 이제 슬슬 이제 좀 있으면 30만 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차 여기저기서 막. 참고로 이 브레이크도 안 돼.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이만큼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테이프 붙여버렸어. 어차피 그거 쓸 일 없으니까 테이프 붙여버리고 여기 조수석에 콘솔 거기 앞에 있지만 거기 여는데 거기도 어느 날부터 안 열려가지고 내가 확 당겼더니 뽀개졌어. 잠기기 그러니까 고리가 잠금 자체 양쪽에 있는데 하나가 지금 부러졌어. 그래서 잠기더라고. 그냥 거기가 뭐 타는 거지. 그 정도면 아예 그냥. 아니 뭐 차 바퀴가 고장 났거나 뭐 차가 구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 사이드 브레이크 없어도 다 사서 저 정장 상관없어. 주차 파킹 해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 주차 비타민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끔 느낌에 여기는 조금 쫄리는데 싶으면 뒷바퀴에 벽돌 하나 껴놓으면 돼. 그래서 내가 돈 관리 안 해. 그래놓고 이제 연말 되면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줄긴 했네. 뭐 이런 거 느끼긴 하죠. 자, 우리 이제 어디 할 거냐면 54페이지 대기의 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 아직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딱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버벅대는 친구들 많아요. 그건 왜 그럴 것 같아? 자료 해석을 하는 게 자꾸 쫄려서 그래. 아까도 시작할 때 여기 쫄면 안 되라고 썼지. 진짜 쫄면 안 된다니까. 특히 이 대기과학에서는 자료 해석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와요. 어떤 자료 해석? 온도에 대한 얘기, 기압에 대한 얘기, 그런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쫄림을 유발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막 촘촘하게 된다든지. 응? 예를 들어서 일기도에다가 그릴 때 등압선 그려야 안 그려요? 일기도에다가 등압선 그려야 안 그려요? 그리잖아요. 등압선 그리는 법 알아? 등압선 그리는 규칙. 주위보다 기압이 높다. 그럼 무슨 기압? 고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낮다. 그럼 뭐야?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지도 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응?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기도의 등압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고기압 아니면 저기압 둘 중에 하나야.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1000, 여기는 1004, 여기는 1008. 이 자리로 올수록 숫자가 커지면 얘는 고기압인 거야. 알겠습니까? 색깔 무시하고. 더 큰 데다 그런 거 더 이런 데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된 애가 있더라. 그럼 여기가 고기압인데 여기도 고기압이냐? 거의 그럴 리 없어요. 뭐 가끔 좁은 지역에 여러 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 여기가 996, 그럼 992, 988, 984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규칙성 나왔지. 등압선은 몇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린다? 일반적으로 1000 헥토파스칼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한쪽은 그보다 큰 숫자로 작은 숫자로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규칙이야. 알겠습니까?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안 그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등압선이 너무 넓어가지고 뭔가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지역과 저 지역이 기압차가 평소 대비 너무 기압차가 적어. 아주 안정한 공기 그럴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2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그 그림에서는 계속 2헥토파스칼 간격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있거든. 대체적으로 무슨 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화살표를 거. 그럼 우리나라에서 방위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여기까지 알겠지? 지금 살짝 애매하긴 한데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북풍 계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니까 비스듬하긴 하지만. 알겠어? 서풍 계열의 바람 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은 동쪽을 향해 부는 바람이다.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동쪽을 향해 부는 바람이다. 서풍은 동쪽을 향해 가는 바람이야.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야. 응? 서풍은 어디서 어디로? 그러니까 얘들 이런 거 정리해 놓은 말이야. 서에서 동으로. 동풍은 무슨 풍의 동풍은 뭐야? 동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을 향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서풍이야? 풍신인 거지. 서쪽을 향하는 바람이면 동풍인 거란 말이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북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나타난다. 맞아 틀려 이거? 지구촌 대기대 순환에 의하면 맞는 말이지. 그지? 근데 이 서쪽으로 부는 바람의 이름이 여러 개지. 동풍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어. 동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역풍이라고 해도 돼 안 돼? 됩니다. 근데 무역풍인데 이 무역풍이 북풍 계열의 무역풍이야. 그럼 이 동네는 북반구야 남반구야? 왜 갑자기 침묵들 하십니까? 북반구인 거죠. 동풍 계열의 바람인데 남풍 계열의 바람이다. 그럼 남반구인 거지.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튜닝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등압선 그릴 때 무조건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는 게 원칙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게 지상일기도라고. 무슨 일기도? 지상일기도에서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많이 본 적 있죠. 여기가 지표면이야. 응?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기억나요? 지표면이야. 얘는 키 큰 고기압으로 한번 해보고 얘는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해보자. 키 작은 고기압, 여기 키 큰 고기압. 응? 키 큰 고기압이면은 중심부에 등압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세 개만 그렇게 세 개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1000헥토파스칼, 900헥토파스칼, 800헥토파스칼. 여기 1000헥토파스칼, 900헥토파스칼, 800헥토파스칼. 일단 이 동네가 둘 다 고기압인 이유는 이거 지금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냥 지표면 위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 걸어다니는 중이에요. 응? 여기 땅속이고. 왜 여기가 고기압이야? 지표에 제일 가까운 등압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이유는 위로 갈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희박해지고 공기가 희박하니까 기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이걸 연직 기압이라고 하고 기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우리 평면상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발생해서 바람이 분단 말이야. 이걸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기압차야. 무슨 차?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 부는 거잖아. 그럼 바람도 물질이잖아요. 공기라고 하는 물질. 공기의 이동, 그지? 물질이 이동하는 건 힘 때문이잖아.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를 이동시키는 힘을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걸 기압차를 기울기로 보는 거야. 높은데 낮은데. 기압 경도. 경도가 기울기란 말이 뜻이지? 응? 기압 경도력이라고 부른다. 뭐라 그런다고? 기압 경도력. 그러니까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힘 때문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여러분들은 평면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수직도 알아야 돼. 수직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공기가 많고 위에는 공기가 적어. 그럼 힘이 어디서 어디로 작용해? 밑에서 위로 작용해요. 그지?
이걸 연지 기압 경도력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연지 기압 경도력. 그래서 밑에서 위쪽으로 기압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위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여기가 왜 고기압이냐? 이게 1000헥토파스칼 등압선이야. 여기는 우리 동네, 여기 니네 동네. 1000헥토파스칼 위는 10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990, 980, 970, 960 하다가 900, 890, 880 하다가 800, 790, 780, 700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A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 B라는 동네가 있다. A는 1000헥토파스칼보다 밑에 있으니까 1000이 넘지. 여기는 1000 위에 있으니까 1000보다 작지. 고기압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웃한 동네보다 여기가 고기압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웃한 동네보다 여기가 고기압이야. 그죠? 그런데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면 사실 이 정도면 많이 높진 않은 건데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해발 3km라고 나올까요? 3km 높이, 3km 높이에서 A 다시 부분과 B 다시라는 부분이 있다고 쳐봐. A 다시는 기압이 어느 정도 돼요? A 다시? 대충 저거 얘기해봐. 800에서 900 사이쯤 되겠죠? 한 850쯤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800이 채 안 되겠지? 한 760? 어디가 더 기압이 높아요? 그지? 이쪽이 더 기압이 높죠? 이런 말 쓴단 말이야. 동일 고도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그지? 여기는 800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여기의 기압이 낮다라고 나온다고. 그럼 왜 그러느냐? 공기가 쭈그러들어서 그래. 이게 지금 요 고기압인 동네 공기의 부피라고 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200헥토파스칼 차이만큼의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200헥토파스칼만큼의 공기가 들어있죠. 그죠? 즉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지하는 공간, 물론 한도 끝도 없지만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파악을 하면 공기의 질량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근데 얘는 부피가 요만한데 얘는 부피가 이만해. 이유가 뭘까? 기압이 낮으니까 부피가 커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의 질량이 똑같을 때 부피가 크면 이유가 기압이 낮다는 거 외에 또 하나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되게 중요한 법칙 두 가지가 있거든. 보일의 법칙. 압력이 크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또 하나 뭐 있어? 샤를 법칙. 뭐였어요?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는 거. 니네가 중1보다 더 간단하게 배운다니까?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는 거. 중1 때 뭐라고 배워요? VT는 V0 더하기 V0 곱하기 273분의 1T. 응? 그치, 기억나죠? 얼핏 그런 거 있었던 거. 0도씨 1대 부피에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다는 거. 그지? 응?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기억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결론. 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어디가 더 공기의 온도가 높은 고기압이야? 거꾸로 좀 하지 마. 아까부터 계속 지르고 있어. 확실히 떡조각이. 이게 더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키 큰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이라고 한단 말이야. 키 작은 고기압은 뭐라 그래? 한랭 고기압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랭 고기압은 뭐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라고 딱 지칭할 만한 게 시베리아, 북태평양, 오호츠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한랭 고기압 그럼 뭐야? 오호츠크 아니면 시베리아겠지, 그지? 오호츠크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이 두 개에 잘 안 넣어. 시베리아하고 북태평양만 든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시베리아고 얘가 북태평양 기단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등압선을 좀 더 촘촘하게 그리면 이게 쫄려 보이지. 만약에 이게 1000, 900, 800 선생님 지금 해놓은 것처럼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해놓으면 심리적인 방어가 좀 무뎌지면서 좀 수월해 보여요. 뭐 저 정도야. 수업 다 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10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여기다가 선을 한 9개를 더 때려 넣었어. 여기다가 더 넣어놨어. 그럼 막 촘촘해 안 촘촘해? 촘촘하지? 미쳐가지고 4 헥토파스칼 간격이라고 좋아. 996, 992, 988 졸리지 더 집어넣었어. 만약에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면 여기 사이에 25개 들어있거든. 그지? 여기 사이에도 25개. 여기서 여기까지 50개가 있어, 선이.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씨발 이거 뭐야? 어려워.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럴 때는 추세만 보면 돼. 위로 갈수록 숫자가 줄네. 간격이 좁네. 위로 갈수록 숫자가 줄네. 간격이 넓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응?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거 가지고 변별력 만들려고 쫄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 데이터들 많이 봐야 된다고. 심리적으로 안 쫄게 하려면. 자, Q1 갑시다. 대기 변화 쪽에서, 대기과학 쪽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지금 하나 예를 들었지만. 자,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촘촘할수록 바람이 세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도 지도를 볼 일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일기도를 보고 이 동네가 어디쯤인지 대충이라도 파악하게 되면 역시 심리적 방어가 좀 쉬워진다고.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보면은 알아볼라. 알지. 근데 잘 봐라. 근데 거기 지금 몇 페이지? 54페이지죠. 응? 거기 위성 사진 하나 있고 우리나라 주변 지도 있죠. 이거 한번 뒤집어봐. 쓱 뒤집어서, 응? 뒤집고 나서 쌤 하란 대로 해 그대로. 180도 뒤집으라고. 그래서 맞지? 180도 뒤집으라고. 거꾸로 보라고. 거꾸로 지도를 거꾸로 보라고. 거꾸로 보고 머릿속으로 막 세뇌시켜. 쌤 봐봐. 흰색이 땅이야, 흰색이 땅이야, 흰색이 땅이야. 그 딱 보면 여기 어딘지 몰라. 그지? 어딘지 알 것 같아? 이게 흰색을 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는 지금 여기 그린란드 아닌가요? 여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문제 내는 지도들은 익숙한 곳을 낸단 말이야. 근데 익숙한 곳이 점점 확장이 되죠. 예전에는 안 나오던 아라비아 반도가 나온다든지 아프리카 동쪽이 나온다든지, 그지? 아니면 북극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남극에서 특정 부분 자른 그림을 낸다든지, 아니면 뉴질랜드나 인도네시아 쪽을 낸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쌤처럼 계속 지도를 끼고 살든가, 응? 아니면 니네가 보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해보라. 그리고 까만색이 땅이라는 편견을 버려. 이 문제는 물론 어두운 게 땅이긴 하지만 꼭 그러라는 법도 없어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Q1 정체전선과 기상위성 영상이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정체전선이 뭐야? 마침 지금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딱 시즌이긴 한데 창마전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정체전선 어떻게 그립니까? 대충 가로로 쭉 전선 긋고 밑으로 뾰족뾰족 위로 둥글둥글. 뭐 색깔이 있다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겠지만 뭐 아무 의미 없고,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는 남쪽으로 가고요. 밑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가요. 이런 뜻이야. 응? 이게 원칙이야. 어디에서? 북반구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 두 전선을 정체전선을 만드는 무슨 전선? 정체전선을 만드는 두 기단은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거는 초딩도 알아요. 초딩도. 응? 그리고 위에 있는 게 한랭 기단이고 밑에 게 온난 기단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될 게 뭐야? 구름은 위쪽에 생긴다는 거, 북쪽에, 주로 북쪽에 생긴다는 거. 따라서 강수구역도 주로 북쪽에 만들어진다는 거. 그럼 이 구름이 북쪽에 생겼는데 이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되는 거니까 수증기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많이 왔을까요? 오호츠크해 기단에서 많이 왔을까요? 북태평양 기단. 무조건 더운 공기에 수증기가 더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야. 뭐 이럴 순 있지. 차가운 공기인데 온도가 30도야. 더운 공기인데 온도가 10도야. 이러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응? 그러니까 덥고 춥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응? 그러니까 무조건 정체전선을 형성할 때 수증기가 어디서 공급되냐? 그러면 무조건 더운 공기.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당연히 남쪽 공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응? 어디에서 정체전선이 나왔는데 위로 뾰족뾰족이고 밑으로 둥글둥글이다. 이건 뭐야? 남반구. 응? 남반구도 이 남극 쪽에서 내려온다기보다는 올라오는 찬 공기랑
현서풍대에서 내려가는 더운 공기랑 만나가지고 정체전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쪽에 구름 생길 것이고 수증기는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공급되겠지.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럼 이 기단 이름 뭐고 저 기단 이름 뭐냐? 몰라 나도. 내가 남의 나라 동네 알 이유가 없잖아, 그지? 남반구의 경우, 이런 것도 남반구 낼 수 있잖아. 근데 걷다 대고 남반구 나올까요? 사실은 남반구 내는 거는 교육과정상으로 좋은 건 아니야. 내가 10% 남반구 가서 살 일이 몇 번인데 얼마나 있을 것 같아, 확률상. 근데 거기를 왜 알아야 돼? 그지?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에 어떤 식물이 조금이라도 잘 자라는지 이걸 내가 왜 파악해야 돼? 그건 지적 호기심이 아니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변별력 때문에 그런 거야. 남반구 온대적이야. 이거 씨부라 이거 왜 내겠어 이거? 어? 왜 내겠어 이거? 이거 왜 내겠냐고 이거. 남반구 살아봤어? 남반구 가본 적 있는 사람? 꾸준 남반구 살아. 나도 안 가봤어. 나중에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잖아. 여기서 여름에 반팔 입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다 긴팔 입고 있고 이러면 재밌지 않겠어? 그지? 나중에 충성 구매하셔갖고 남방구로 여행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못한다니까. 내가 관리하는 통장에는 최대 딱 3자릿수 금액이 찍히고, 응? 그리고 지금 오늘 26일이 5일이지. 이쯤 되면 이제 돈 2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일이 되면 다시 3자릿수 바뀌어요. 입금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월말 되면 거의 웬만하면 5만 원 이하로 줄여놓습니다. 내가 항상. 왜? 그래야지만 3자릿수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가 아껴 써가지고 한 50만 원 내려놨어. 그럼 다음 달에 무슨 말 나오죠? 용돈이 많은가 봐? 예수24 골드현이라니까? 월말 되면 책을 보통이 남잖아? 막 30만 원 책을 막 사. 근데 그 책은 아직 안 사고 있고. 아직 몇 통 있어. 장바구니 많았는데 빼놔야겠네. 빼놓을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거 가지고 남반구 결제할 수 없잖아. 알잖아. 이제 7월 2일이 되면 그것도 2자릿수로 바뀌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항상 그러다가 쭉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줄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빠가 내가 손이 있어. 나는 내가 번 돈의 10%만 먹어. 그런데 그 돈이 점점 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인간적으로 이 이상은 못 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렇다고요. 자, Q1에 정체전선 얘기 나와 있는데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의 가시 영상과 지상의 기도를 나타낸 거래. 가시 영상이 가시광선 영상이야, 그지? 가시광선 영상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설명 나오긴 하지만 가시광선 영상은 반사하는 빛을 누가 반사해? 구름이 반사할 수도 있고, 잘 봐.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해수면의 반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 구름이 반사하는 걸 이용합니다. 응? 기상위성이라고 나오면 구름이야. 근데 굳이 기상위성이라고 안 나오고 해수면에서 반사하는 이 말이 쓱 힌트 아닌 듯 힌트처럼 쓱 들어가는 경우 있어. 그때는 해수면의 반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수면이 추워가지고 얼어있으면 빙하에 덮여있는 해수면 반사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수면에서의 반사가 그린란드 해역의 해수면에서 반사가 늘었다. 그럼 하얗게 찍힐 거 아니야. 해수면 영상이. 그럼 빙하가 많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런 거는 문장만 잘 읽으면 되는데 니네가 자꾸 여기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걸 노리고 내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출사 요조에 당하는 거지. 일단 이 문제는 이거야. 구름이 반사하는 거. 구름이 반사하는 빛이 많으면 어떻게 찍힌다? 밝게 찍힌다. 근데 어차피 흑백에서 밝게 찍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흰색으로 찍힌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응?
그럼 여기 가시광선으로 찍었는데 A라는 부분이 하얗게 찍혔어. B보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A가 B보다 반사를 많이 한다. 그럼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야? 국어 시간이야. 속뜻을 알아야 돼. 속뜻을. A가 B보다 반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A가 더 촘촘한 구름이라는 뜻이지. 구름 입자가 빽빽하단 말이야. 자, 인공위성이 지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찍었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촘촘하게 찍히겠어? 오우씨, 요 라인에 구름 입자가 100개 있어. 요 라인에 구름 입자가 30개밖에 없어. 요 라인상에, 그치? 어디가 촘촘해? 이게 촘촘해. 그러면 저군형 구름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저군형이 밝게 흰색으로, 밝은 흰색으로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시광선 영상은. 근데 또 이런 일 수도 있어요. 저군형 구름인데 낮은 데 끼는 저군형도 있고 높은 데 끼는 저군형도 있어. 이거는 저군형이라는 것만 알아냈으면 높은지 낮은지는 이제 적외 영상 가지고 알아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껍다. 네. 그 다음에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참 장마전선 북쪽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A.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즉 더운 공기에서 유입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B 지역에, 자 장마전선 얘기 나오면 그냥 이거야. 장마전선 이렇게 있는데 A 지역, B 지역, 여기 지금 A 지역 들어있죠? 좀 기호는 안 그렸어? 이게 장마전선, 정체전선이면 북풍은 여기까지, 남풍은 여기까지야. 응?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근처에서 기압 제일 낮은 데가 요 전선 주변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 오잖아.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성 역할하는 곳이 이 자리라고. 제일 기압 낮은 데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위성 영상 해석 얘기가 나오는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지? 거기 두꺼운 구름, 가시 영상은 두꺼운 구름면은 흰색으로. 왜? 반사를 디귿도 맞지 않나요? 내가 디귿 안 맞았어? 기억 니은 디귿. 응. 내가 뭐라고 했어? 기억 니은을 했어? 뒤에 거 하느라고 집중하다고. 자, 바로 뒤에 보면은 위성 영상 해석이 나오는데 적외 영상, 가시광선 영상은 두꺼운 구름이 밝게 찍힌다. 즉 저군형이 밝게 찍힌다. 왜? 반사를 많이 하니까. 반면에 오른쪽에 적외 영상은 어떻다? 낮은 구름은 온도가 높은 구름인 거야. 높은 구름은 온도가 낮은 구름인 거야. 궁금하시면 산꼭대기 올라가면 추워져요. 더 올라가면 더 추워져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더 추워요. 얼어 뒤져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만들어진 구름이 온도가 낮은 구름.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을 많이 뿜어내, 적게 뿜어내? 적게 뿜어내. 그러면 적외 영상 찍는 인공위성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와, 안 와? 그래서 하얗게 찍히는 거야.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이 많이 안 방출되면 인공위성이 감지하는 게 별로 없어서 하얗게 찍힌다고. 적외 영상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열 에너지 감지하는 거니까 낮이나 밤이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가시광선, 적외 영상 확실히 구분하시고요. 장마전선과 구름대 이게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장마전선에 의해서 비가 오는 데가 있고 장마전선의 영향권인데 비가 안 오는 동네가 있어. 위도가 달라. 그럼 어디가 더 고위도야? 비가 오는 쪽이 고위도야. 왜냐면 전선면이 찬 공기 쪽으로 북쪽으로 돕는단 말이야. 전선면이. 전선면 밑에서 비 오는 거니까. 알겠나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 자, 온대저기압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의 위도다. 21시가 몇 시죠? 밤 9시. 그럼 21시면 깜깜해 안 깜깜해? 깜깜하죠. 참고로 하진날도 깜깜해요. 하진날이 언제였어요? 지난 토요일. 관심이 없지? 지난 토요일날 하지였습니다. 6월 21일. 그날이 무슨 날이야? 1년 중에 낮의 길이 가장 긴 날. 그러면 그날 이후로 지금 낮의 길이 어떻게 되고 있겠어? 짧아지고 있겠죠? 응? 밤은 다시? 그래도 여전히 낮이 길기 때문에 요새 8시에도 약간 훤한 거 알죠? 응. 자, 내가 그 얘기 왜 하느냐? 하진 날도 21시면 깜깜하다고. 그러니까
자, 21시에도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럼 너 노르웨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핀란드 사람이야? 어쩐지 하얗더라. 뭐 이럴 수도 있지. 이 새끼 그래서 껌 맨날 후라고 모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자, 아무튼 밤 9시부터 14시간 동안, 그럼 다음날 거의 뭐 한 낮 12시 정도까지 했겠네. 그지? 11시 정도까지. A,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기온과 기압을 나타낸 거래요. 지금 A는 아직 한랭전선이 통과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뭘 안 했지. 내 이걸 하면 싹 낚였더니 바로 낚이네. 이미 한랭전선이 통과한 겁니다. 그죠? B가 아직 한랭전선이 통과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A랑 B 중에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간단 말이야.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온난전선은 지금 A나 B나 다 통과를 한 시점이야. 그죠? 이게 뭐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A는 한랭전선마저도 통과를 했어. 아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A라고 돼 있고 B라고 돼 있는데 대충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얘가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둘 다 통과 안 했어. A만 통과했어. B도 통과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이 상황. A는 이제 통과할 거 다 통과했고 B는 앞으로 아직 뭐 남았어? 한랭전선 한 개 남았어.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기온과 기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온 기압이 급변할 수 있는 동네는 B밖에 없습니다. 그죠? 니은은 맞고요. 그래서 가를 봅니다. 가에서 A의 상층부에는 주로 무슨 형 구름? 초근형 구름. 한랭 뒤쪽엔 저근형. 그럼 니은 맞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 나의 관측소가 지금 B라니까 B. 그치? 그러면 B는 좀 있으면 무슨 전선 통과해? 한랭전선 통과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질 거니까 실선이 기온이고 점선이 기압일 거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무슨 풍이었던 게 무슨 풍으로 바뀔까요? 지금 현재 B라는 지역은 즉 요 지역은 대체로 이렇게 부는 바람에 영향을 받을 거야. 여기 이런 바람이고 여기는 이런 바람이고. 그지? 이렇게 불던 바람이 전선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겠죠?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 온대저기압은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자 뒤에 57페이지에 핵심 개념 정리는 쌤이랑 그냥 안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면 옆에다가 한 3개 정도 적어봐. 일단 저기압 중심보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저위도냐 고위도냐 지금 북반구 위주로 얘기할게요.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보다 고위도냐 저위도냐.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A나 B나 저기압 중심이 관측소보다 북쪽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관측소는 저기압 중심보다 남쪽 저위도였단 말이야.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일 경도상에 있는 고위도의 변화와 저위도의 변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있는데 동일 경도상에 X란 지점과 Y란 지점이 있다. 응? 그리고 또는 X, Y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 X 여기를 Y라고 해보자. 동일 경도상에 얘가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Y 같은 경우는 이 전선들이 순차적으로 지나가겠지만 X는 전선이 안 지나갈 수도 있지. 그지? 그래놓고는 여기는 이렇게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의 시계 방향의 변화, 온난통과 한랭통과 전형적인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오겠지만 이 윗동네는 무슨 일이 생긴다? 바람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생긴다. 그냥 저기압이 근처에 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 생긴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또 한 가지. 여기 세분화하면 Y와 Z는 또 뭐가 달라요? 둘 다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생기고 전선들이 통과할 텐데 온난 전선 먼저 통과하는 애는 누구다? X, Z. 근데 한랭 전선이 먼저 통과하는 애는 누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Y가 먼저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어디 해볼까? 파란 선과 빨간 선 이걸 온난할래. YZ 잘 봐. 누가 먼저 통과해 온난 전선은? Z 먼저 통과하지? 그 다음에 한랭 전선 누가 먼저 통과해? 얘가 먼저 통과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가 거리가 짧아서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하는데 시간차가 적단 말이지. 이거를 안 알려준다니까? 옆에다 데이터를 줘. 얘는 아침 8시에 온난이 통과했는데 얘는 아침 10시에 통과해. 이렇게 안 써 있어. 어디가 더 보이는지 찾으라고 하는 거야. 어디는 아침 8시에, 그러니까 둘 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어. 그럼 밑에 동네 이거 마찬 맞는 거야. 근데 온난 전선이 얘는 아침 8시에 통과했고 얘는 아침 10시에 통과했어. 또 한랭 전선이 얘는 오후 1시에 통과했는데 얘는 오후 3시에 통과했어. 그러니까 온난 통과와 한랭 통과의 시간 간격이 더 멀어져 버리면 폭이 더 넓은 데를 지나는 거라고. 응? 그럼 그게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곳이야, 먼 곳이야. 텀이 길면 먼 곳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요새 잘 안 써요. 지금 57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선지 하나 해석할 때 아마 필요할 거야. 선지 하나. 나머지 선지들은 이런 식으로 트임돼서 나온다. 그리고 뭐 알아야 된다고? 남반구. 무슨 구? 남반구 온대적이야. 여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뻔해. 또 그냥 똑같은 걸 뻔해. 남반구 온대적이야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기압 중심이고 이렇게 가고요. 그죠? 온난전선이 앞쪽에 넓게 만들어지고요. 층운형 구름에 무슨 비? 지속적인 비. 한랭전선 뒤쪽에 좁게 저분형 구름에 소나기성 강수. 그리고 자 여기 할 때 바람을 이렇게 했다면 저기압 상승 기류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오른손이라면 여기서는 무슨 손? 왼손. 상승 기류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 너무 많이 불었는데 이 정도? 여기는 어느 정도 할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굳이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얘는 한 남서풍 정도, 얘는 북서풍 정도, 얘는 북동풍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알겠지? 남반구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래요. 이것도 볼까 대기? 네? 이것도 볼까? 남방구 나오면 이거 자신 없어? 나올 것 같아요. 뭘 무서워? 뭐라고?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남반구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갈 일도 없는데. 응? 근데 개인적으로 내 남아메리카는 한번 꼭 가보고 싶긴 한데. 왜 웃어? 응? 안데스 산맥 한번 가봐야지. 마추픽추 막 이런 데 그지? 자 뒤에 Q3 태풍 통과에 따른 요 문제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A와 B에서 T1에서 T5 동안에 측정한 기온, 기압, 풍향. 동그라미 쳐. 기온과 기압과 풍향이래요. 그럼 거기 우리 관측소 A를 가지고 한번 볼게. 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실선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 T4 근처일 때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지. 걔가 기압일 거야. 그러니까 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압일 거야. 그죠? 이게 기압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흐리지만 여기서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지그지그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는 애가 있어. 짠 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뭐야? 풍향이야. 뭐라고요? 풍향. 그러면 나머지 얘가 뭐겠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기압, 풍향 하나 기온이 됐으니까 이거 기온이겠지 뭐. 그치? 그럼 오른쪽 관측소 B에서도 저 위에 있는 막 울퉁불퉁한 게 기온일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기압일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게 풍향입니다. 자, 이 문제 오답률 생각보다 높아요. 왜 높은 줄 알아?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관측소 두 개야. 일단 이 중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신 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맞지? 그지? 그럼 일단 여기서 전제로 깔 거. 우리나라 땅덩이가 넓어? 그럼 태풍 하나 지나갔을 때 어디가 안전반원, 어디가 위험반원? 뭐 그럴 수도 있지. 서울과 부산 사이를 딱 뚫고 지나갔다든지 이래버리면. 근데 얘들 편견이야 그게. 여기 잘 봐. 풍향 가지고 보게 되면 관측소 A는 무슨 풍이야 여기? 시작할 때 북풍이었다가 여기 봐. 동풍까지 갔다가 여기 보니까 동풍에서 뭘로 바뀌었어? 남풍으로 바뀌었어. 그죠? 그럼 해볼게. 북풍이었던 게 동풍했다가 남풍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네.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이거든? B 봐봐. 관측소 B. 지금 시작할 때 무슨 풍으로 시작해요? 동풍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남풍으로 갔다가 살짝 남동풍으로 다시 돌아왔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동풍이었던 게 남풍 됐다가 남동풍이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오긴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죠? 그럼 얘도 시계 방향이에요. 둘 다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이면 무슨 반원이야? 위험 반원이야. 둘 다 위험 반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위험 반원일 수도 있고 둘 다 안전 반원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안전 반원이고 하나는 위험 반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래 놓고는 이 두 번째 힌트가 뭐냐? 풍속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 풍속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죠? 기압 가지고 찾아보자고. 태풍이 한 개고 우리나라에 관측소 두 개가 있는데 잘 봐. 태풍이 한 개가 지나갔고 우리나라에 관측소 A, B가 있는데 둘 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둘 다 위험 반응이잖아. 그지? 누가 태풍을 먼저 맞이합니까? 여기 봐. 관측소 A는 태풍이 제일 가까이 왔을 때가 뭐야? T4야. 근데 관측소 B는 T1하고 T2 사이? 그러면 관측소 B가 더 먼저네. 태풍이 쑥 온다 그러면 B가 더 밑에 있는 거고 A가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가장 기압이 낮은 게 A야, B야? 관측 기압이 제일 낮게 나온 게 A는 관측 기압 제일 낮게 나온 게 987이고 987 근처까지 가 있고, 그지? B는 어때요? 1000 정도밖에 안 돼, 그죠? 1002 조금 밑에니까. 그러면 일단 B는 먼저 맞이하긴 했는데 거리가 좀 멀어. A는 좀 늦게 맞이하긴 했는데 가까운 편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B가 여기면 A는 여기쯤. 그러니까 태풍이 쭉 간 거란 말이지, 그죠? 자, 봅시다. 둘 다 위험 반원이라서 1번 기억 틀렸고요.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각은 A가 B보다 늦어요, 그죠? 그 다음에 T4에서 T5 동안에 여기 다료 보고 얘기해. 기온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둘 다? 내려가네요. 답은 니은. 그럼 여기다 대고 지급부. 그럼 기온이 왜 내려가나요? 뭐랄까? 그러게. 수온이 내려간 거는 뭐 바닷물을 뒤섞으니까. 근데 기온이 왜 내려갔냐? 바람 좀 많이 쐈나 보지.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거의 추임새처럼 나와. 특히 기초가 약한 친구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기상현상이 뭐 딱 스탠다드처럼 딱딱 정해진다던데? 생각해봐.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으면 약한 태풍이야, 강한 태풍이야? 약한 태풍이면 내 집 피해도 약할까? 네 집 대들보가 개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축대가 지금 무너져 일고 지져질 수도 있잖아. 살짝 지나가던 개가 이렇게 오줌만 싸도 벌써 넘어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응? 옛날에 웃기는 코미디 드라마 한 번 나오고 그랬어. 성동일 아저씨가 벽에다 오줌 싸는데 갑자기 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깨에 뿡이가 뭐야? 이런 대충 아니지? 내가 오줌 쌌는데 벽이 무너졌어. 오줌 빨 때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계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자, 뒤에 핵심 정리도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그대로 써 있습니다. 표 안에 안전반원 밑에 가항반원이란 말 써 있죠? 이건 그냥 어휘 하나 더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알죠? 대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항 무슨 뜻이야? 항해한다는 얘기야. 어디를? 하늘을. 그래서 뭐야? 그래서 여기 회사 비행기 항공회사잖아, 그지? 그 항자야. 운항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도 가항이라는 게 뭔데? 가항반원. 운항한다는 뜻이야. 뭐를? 배를. 응? 배도 항해한다라고 하잖아. 항해한다 항자랑
대한항공할 때 항상 같은 함자야. 비행기가 몇 천 년부터 있진 않았잖아. 응? 배는 있었잖아. 근데 하늘을 날아가니까 항공, 그지? 근데 여기도 가항할 때 항자가 그 항자야. 운항한다는 뜻이야. 배가, 응? 근데 가능하다고. 항해가 가능하다고. 왜? 위험해서 안전해서.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그래도 요새 잘 안 씁니다. 왜? 지읒 때 무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우리 동네 가항반원이야. 네가 나가 새끼야. 기대는 거지. 자, 그런 용어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뭐 안 쓰는 거라 정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얘기해볼까?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바던이지 진행 속도가 태풍의 경우도 풍속이 오른쪽이 빨라 왼쪽이 빨라? 진행 방향에 오른쪽이 빨라? 왜 빨라? 오른쪽이 위험바던이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무역풍이나 편서풍의 방향과 풍향이 같다라는 거. 또 하나, 그래 진행 방향과 풍향이 또 겹쳐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해하는 힘도 없잖아. 바람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이동하는 방향도 풍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자, 이제 뒤에 고난도 실전 문제 한번 부지런히 해봅시다. 오늘 일부러 좀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엘니뇨 란냐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나중에 4주차 때 뭐 할 거라고? 모의고사만 좀 몇 개 풀 거라고. 자, 알겠습니다. 이 반은 우주 안 건드리는 반이에요. 응? 아시겠죠? 우주는 그렇다고 쳐도 앞에 거는 틀리지 말자가 이 수업의 취지야. 응? 마지막 4주차 때는 몇 문제 풀 겁니다. 모의고사 풀어야 할 건데 거기만 쓱 빼놓고 하기 좀 그렇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음 주차가 기후변화하고 엘니뇨 라니냐를 아주 뽕을 뽑을 겁니다. 내가 엘니뇨 라니냐 문제만 한 30개 뽑아놨거든. 응? 여기 있는 거 하고도 시간 좀 남으면 그거까지 하려고. 아니면 과제로 주든가. 자, 고난도 실전 문제 볼게요. 기단이 발원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두 가지 모형의 구름 사진이다. 밑에 있는 스몰 a와 b 중에 뭐가 저군형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b가 저군형이야. 스몰 b가 60쪽입니다.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서 A에 왔어. 그럼 구름 밑에가 불안정해 안정해? 불안정해. 더운 공기에 의해서 더운 바닷물에 의해 불안정해서 위로 상승 기류가 강해진다고. 거기다가 가의 왼쪽 그림에다가 스몰 b. 그럼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뭐가 되겠어요? 스몰 a가 되겠죠. 하층부가 그냥 냉각돼서 그 밑에만 구름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만. 높이까지 구름 발달 못합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도 좀 달라요. 가의 왼쪽 그림에서는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상승 기류가 강해서 구름이 수직으로 쉽게 발달하는 반면에 나는 더운 곳에 있던 수증기가 그래도 제법 있던 공기가 습한 공기가 온도가 높아서 수증기가 기체 형태로 있었거든. 근데 그게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 기준 차가운 바다와 만나면 아래층이 차가워서 응결된 거야. 그냥 수증기 공급은 더 이상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도를 낮춘 구름이야. 오른쪽은 온도가 낮아서 생긴 구름이고 여기는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발달한 구름이라고요. 자, 그러면 A 지역에는 스몰 B와 같은 종류의 구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와 B 지역의 기단은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한랭한 육지에 있던 애가 A로 오면 온난해지겠지. 근데 따뜻한 육지에 있던 애가 한랭한 육지로 왔는데 온난해지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바다를 지나왔으니까 습윤해질 수는 있지만 온난은 아니라고요. 그지? 니은 틀렸고. A 지역이 B 지역보다 강수 확률이 높습니까? 네. 왜 그렇죠? 불안정이니까. 대기 불안정 상승 기류가 훨씬 더 강수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던 가의 오른쪽에 있는 건 안개만 끼고 많은 경우도 많아요. 소탁에서 부산이라고 했지. 부산 쪽에 안개 잘 껴 안 껴? 상북쪽에 살아. 잘 끼나요? 잘 끼는 편이래요.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세요. 맨날 해가 중천에 됐을 때 일어나. 그런 거 아니야? 응? 태초로 살때 어디? 태초로 여기 경기도 하루 태초. 남종면 네 그쪽에 살때 이제 면까지. 태초면인데? 남종면 같아요. 그때 거기는 한강 때문이고. 그거 하나도 그치. 그 팔당호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어디 궁금해? 얘기해줘봐. 어디 또 여긴 왜 그런가 얘기해봐. 니들 머릿속에 소스가 없지? 응, 그치? 우리 동네는 모를 걸 손들어봐. 없어? 하은 어디야? 와, 저
쟤 너무 가깝다. 화천이 뭐 그냥 5층짜리 아파트야 설마? 아, 거기다 재개발했니? 네. 하긴 인도권 지나가는데 별천지들. 뭐 이렇게 각진 아파트들이 많은지. 근데 맨날 그 밑에 살았거든. 군포 살았거든. 별천지야 별천지. 우리 동네만 시골이야 시골. 일단 우리 동네 아파트 하나도 없어. 아파트 한 개도 없어. 그런 동네 있을 것 같아? 있다니까 진짜 시골 살면. 자 2번으로 갑시다. 초여름 일기도와 두 기단 A, B를 나타낸 것이다. 야 장마조선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 우리나라 남쪽의 동서방향으로 위치한 전선은 회색 전선이다. 맞아요? 입을 그냥 찢어버릴 거예요. 이거 맞다고 치면. 회색 전선은 완전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정체 전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뾰족 둥글은 그 반대쪽에, 그지? 회색 전선은 한쪽에 다 있습니다. 한쪽에. 알겠습니까? 이거는 온난과 한랭이 겹쳐서. 왜 겹쳐요? 한랭이 빠르니까. 아니 뭐 겹치기 전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A 기단은 B 기단보다 공기의 밀도가 크다. 맞아요. 왜? 아 찬 공기가 무조건 밀도가 커. 더운 공기랑 찬 공기랑 왜? 찬 공기가 부피가 작잖아. 그러니까 니네 중1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샤넬 법칙이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강수구역은 대체로 북쪽에 많다고 그랬죠? 왜 그러죠? 전선면이 북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 공기 쪽에 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난 전선은 앞이 차고 뒤가 차고 보통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앞이라고 편서풍대에서는 앞이 차가워.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올라가는 전선이니까 온난 전선인 거잖아. 그럼 차가운 쪽에 비 온댔으니까 통과 전에 비 오고 통과. 한랭 전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통과해야 찬 구역에 들어가니까 통과 후에 비가 오는 거라고. 알겠지? 이게 중학생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지만 그래도 니네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 있으면 얘기해. 혹시 손 들라는 거 아니었어? 페이크에 당할 뻔했어. 갑자기 손을 탁 올리길래 질문 있나 보다. 아니었어. 자 3번 그림 가와나는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순서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온대저기압 하나 찾아요. 나에서는 저기압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중국 동쪽 해안선에 걸쳐 있는데 가에 보면 그게 우리나라 황해까지 서해안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나에서 가로 바꾸면 되겠지 순서를. 그지? 그럼 가보다 나가 먼저. 오케이. ABC 중에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 줄거. 뇌우 동그라미 치고 뇌우뿐만 아니라 여기 봐. 우박, 소나기, 집중호우, 소나기. 솔직히 그게 그거거든. 근데 집중호우가 조금 더 소나기 중에는 좀 센 편이고 조금 오는 시간이 조금 더 길긴 하죠. 그지? 잠깐 피한다고 될 게 아닌 경우도 있지. 소나기, 집중호우, 우박, 뇌우 전부 다 정난운에서 가능한 거야. 알았죠? 그럼 정난운이 있는 곳은 온난전선 쪽이에요? 한랭전선 쪽이에요? 한랭 쪽이니까 A 쪽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한랭 뒤쪽. B에는 지금 무슨 구름 껴있어? B에는 웃기고 있네. 안 껴있거든? B에 안 껴있다고.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지금. 백주야 덥석 물었어. 아싸 이건 내가 대답해야지. 덥석. 지금 네가 말한 거는 C 쪽이죠. C 쪽. 그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내가 일부러 너희들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야.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야. 연맥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만 먹으라고. 알겠지? 그래서 뇌우는 A, 뭐 이슬비라는 말 좀 잘 안 쓰지만 층운형 구름의 지속적인 비는 C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가보다 나일 때 약하다. 이거 별표. 온대저기압도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센 거겠지. 둘이 지금 중심기압이 다른 거 보여? 가에서는 저자 바로 바깥쪽이 몇이에요? 아니 바깥쪽 그 바깥쪽이 1000이니까 이게 지금 저기압이잖아. 여기 봐 여기 1000. 그럼 저자 바로 바깥쪽에 하나 더 있지? 그럼 이게 1000이니까 얘는 몇이야? 996이야. 근데 나에서는 어때요? 저자 바깥쪽이 바로 1000이지? 그럼 따라서 가에서는 996보다도 저기압 중심이 좀 낮은 거야. 995, 994쯤 되는 건데 나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거지. 1000 조금 밑인 거지. 따라서 가보다 나일 때 약한 겁니다.
숫자가 크면 약한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이런 게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데 오답률 높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 수능에 제일 좋은 거거든. 왜 그럴 것 같아? 일단 기억은 아니야.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풍속이 워낙 빨라서 이 시부라 전선이고 다 뒤집어 다 섞어버려. 응? 알았지?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풍향 보면 되는데 희한한 게 있잖아. 요 네모칸 저 밑에 구석에 박거나 위에 박아놓으면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풍향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요? 저기. 이런 애들 있어요. 이게 시간 잡아먹는 거야. 내 말은 뭐야? 네모칸 밖에 풍향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나 위에. 그러니까 후딱 보란 말이야. 이것만 해도 한 10초 이득이라고. 풍향을 보니까 북동풍이 북풍으로 됐다가 서풍, 남서풍으로 바뀌었어.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지? 안전반원이니까 니은 맞아요. 자, 디귿 별표 이게 중요한 거야. 태풍의 중심이 관측소에 가장 근접했을 때가 대략 16시쯤이죠. 그죠? 16시일 때 이 태풍의 기압은 몇 정도 될까? 968 밑에 한 칸 밑에니까 964? 겠지? 아니라고. 우리 동네에서 관측한 게 그거고 태풍은 어떻게? 이거보다 낫겠지. 우리 동네가 안전반원인데 964로 관측이 됐으면 태풍은 그거보다 중심기압은 더 낮을 거야. 그죠? 요런 게 함정이라고. 이거 와가지고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964 맞지 않아요? 아니 거기 자료는 맞는데 이게 문제 별표해봐. 그래프 바로 위에 문제가 지금 한 줄 하고 세 글자 있지. 첫 번째 줄 중간에 관측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어절에 어느 관측소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관측한 자료지 태풍의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태풍의 자료는 추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렇다고 얼토당토하는 추정은 안 되지. 답은 니은. 자, 5번. 발달 단계가 서로 다른 뇌우. 뇌우는 무조건 무슨 단계?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로 갑니다. 근데 딱 봐도 뭐야?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있는 게 B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대기가 불안정하고 중간에 전하의 분리도 발생하고 전하의 분리 때문에 어디가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전하의 이동도 발생하고 번개가 치고 뇌우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뇌우의 발달 단계는 적은 단계, 상승 기류가 먼저야. 그래서 CBA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집중호우나 낙뢰에 의한 피해는 B에서 많이 발생한다. 맞아요? 이렇게 서로 크로스돼야 전하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언제 발생해? B에서. 오케이, 넘어가고. 자, 6번. 선생님 어저께 PF에 냈던 문제지, 그지? 선생님네 반 PF에 냈던 문제야. 뭐지? 네 목요일 봤냐? 저 어제 안 하는데. 어제 안 했냐? 학교도 안 했냐? 이런 씨. 문제 스포당했네요. 응? 문제 스포당했네요. 그러니까. 내일이지. 그럴 수 있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똑같은 문제. 토시도 안 바꿨어요. 지금 황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맞아요. 황사가 발생했을 때가 오른쪽 그 이상한 그래프, 거미줄 같은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된 거랑 점선으로 된 거 중에 어떤 게 황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는 얘기야. 우리나라 황사 발생할 수 있는 거. 좀 더 북서쪽에서 온 게 점선이야, 실선이야? 좀 더 북쪽에 가깝게 돼 있는 그림이 점선 아니야 지금? 점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B가 되겠고요. 디귿은 당연히 맞는 얘기지. 다 기억 디귿이네. 하나 그냥 건졌네. 자, 7번. 남반구 온대저기압입니다. 남반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지역의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이나 통과했대. 그럼 온난 한랭이나 통과했다는 뜻이야. 북반구면 최소 무슨 풍? 남풍 내지 남동풍. 풍향 변화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응? 특히 무슨 방향으로? 풍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봐. 9시, 12시. 그냥 풍향만 본 거야. 15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남반구 이거 북반구 아닌 거야. 남반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런 풍, 여기 이런 풍, 여기 이런 풍. 그래서 이 저기압 중심이 쓱 지나가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관측 지역은 남반구에 있고요. 9시에서 12시 사이에 그럼 무슨 전선이 먼저 통과해? 온난 전선이 무조건 먼저 통과하죠. 그죠?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자, 여기 우리 동네가 어디쯤에 있으면 우리 동네가 이 별표침대에 있으면 온대저기압 중심은 일로 지나갔어. 그럼 남반구야. 이쪽이 적도, 이쪽이 남극. 남극.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관측소보다 남쪽 지나갔어요? 북쪽 지나갔어요? 남쪽 지나갔잖아. 그치? 답은 디귿. 자, 그 다음 8번.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이거 좀 그려야 되는데 부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산이 지금 안전반원인지 위험반원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 일단 기억 봐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태풍의 세력은 점차 강해졌니? 중심기압이 점점 낮아지기만 했니?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럼 점차 약해졌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 구름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결열은 6106시보다 15시에 적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야.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으니까 기억 들어가면 다 제껴. 그럼 답 4번이지. 그지? 그럼 디귿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봐. 여기 위도선하고 경도선을 이용해가지고 태풍의 위치를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그냥 6일 06시부터 6일 12시까지만 해봤어. 왜? 부산의 위도가 지금 거기 잘 봐. 30에서 40 사이에 5칸이 있거든? 그럼 한 칸당 2도씩인 거야. 그럼 32, 34, 36. 근데 부산이 36보다 밑에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봤어. 그 다음 잘 봐 밑에. 경도 120도. 여기도 봐. 120, 122, 124, 126, 128. 근데 부산이 있는 쪽이 130을 안 넘어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만 해놓고 찍으면 부산이 있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에 1, 여기다가 여기 봐. 6월 6일 06시. 그 다음에 여기가 09시. 그 다음에 여기가 12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꼭 찍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 눈금에 맞춰서 근사치로. 태풍이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찍히게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 위도선하고 경도선이 다 2도 간격으로 되있으니까 대충 근사치로 맞춰서 위도와 경도 맞춰서 크로스 점 찍고 위도 경도 맞춰서 점 찍으면 저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찍힌다고. 굳이 저 위에까지 저 밑에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기 근처 지나갈 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 9번 문제는 그냥 다 기억 디귿 니을만 맞았어요. 니은은 뭐야? 규모라는 말 써있죠. 그죠? 규모는 뭐냐? 시간 규모, 공간 규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봐. 뇌우하고 집중호우가 졸라 하루 종일 와. 어떻게 되겠어? 말이 되겠어? 하루 종일 청정동에 치고 있어. 24시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야. 뇌우하고 집중호우는 시간 규모, 공간 규모가 작습니다. 폭설이나 폭풍의 이런 거에 비해서. 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고요. 자, 마지막 10번. 어느 날 같은 시각 불거.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순서 없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A에는 고도가 높은 곳에 얇게 생성되는 권충운이랍니다. A. 그러면은 권충운은 뭐냐? 높은데 얇은 거야. 그럼 온도는 낮은데 가시광선으로는 별로 안 밝아. 그럼 A가 안 밝아. 가가 가시광선이네. 그럼 나가 적외선이죠? 자, 그럼 가시광선 영상은 가이다. 오케이. 그리고 둘 다 찍혔으면 밤은 아니죠? 최소 가시광선 찍혔으면 밤은 절대 아니에요. 니은 틀렸고요. 그럼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A가 B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A가 온도가 높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적외선으로 봤을 때 A가 B보다 밝아. 온도가 낮아서 그래. 적외선을 조금 방출해서. 이것도 틀렸고. 집중호우는 양쪽 다 하얗게 찍히는 거, 그게 정남용이거든. 답은 기억 리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해양의 변화하고 뭐가 하면 돼? 엘니뇨 라니냐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한 47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